같이 해도 되긴 하거든요. 안녕 같이 하시렵니까? 이게 하면 같이 해도 되긴 하거든요. 뭐 카운트다운 예, 예. 자, 아니면 따로예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하시렵니까? 하시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자, 컬리 백핸드 개발자 인터뷰 3화이고요. 자, 오늘 모신 분은 이제 컬리 백핸드 개발자의 중심에 서 계시는 황진성 개발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호! 오, 중심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컬리에서 일하고 있는 3년차 백엔드 개발자 황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 지금 회사에서 컬리 라운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유저의 어떤 경험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경험을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 이게 이제 그 컬리 라운지가 이제 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커뮤니티 같은 곳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인터뷰 섹션은 기술입니다. 기술에 관해서 한번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네, 자, 기술 섹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경험, 스키마 설계 및 최적화 경험. 일단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조를 좀 바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그 조회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랑 그리고 데이터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가지고 CQRS 패턴을 좀 적용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저가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럴 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그 반영을 했고요. 그거는 원천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유저들의 어떤 많은 조회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조회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조인을 하게 되면 되게 성능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조회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들은 그 제이슨 형태로 미리 말아가지고 몽고디비에 저장을 해서 유저가 조회할 때마다 이제 조회 데이터는 몽고디비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실제 어, 생성, 수정, 삭제 데이터는 RDB에 저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경 데이터베이스에 어쨌든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하면 그런 업데이트 치는 거는 전부 카프카를 통해서 동기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구조가 이제 여러 가지 유저 액션에 대한 거를 일단은 몽고디비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와 이제 실제 MySQL이나 뭐 포스트그레SQL 쓰죠? 포스트그레SQL 맞나요? 일단은 마리아DB를 씁니다. 네. 마리아DB. 그럼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인 마리아DB를 기반으로 이제 동기화, 카프카를 기반으로 동기화를 해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 병목 현상 발견 및 최적화 사례, 로드 밸런싱 및 CDN 활용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취준 때를, 이거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취준생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취준 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성능 동목 현상 발견 같은 거는 주로 성능 테스트를 많이 하면서 그런 지점들을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자바, 스프링 이런 것들 사용을 했었어서, 그래서 아틸러리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엔그라인더, 이런 거 사용해서 성능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일단 병목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 어떤 외부와 커넥션을 맺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뭐 API 서버랑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그 사이에서 병목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B 쪽에서 병목이 생긴다면 저희는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쿼리가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쿼리가 너무 많지 않은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슬로우 쿼리 같은 것도 따로 로깅 해가지고 특정 쿼리가 너무 느리다면 그 쿼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뭐 쿼리 힌트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인덱스를 거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병목들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캐시 레이어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레디스 같은 거를 도입해서 또 느려지는 부분에 일정 캐시를 추가해가지고 또 개선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애틀럴이나 이제 N 글라인더 맞나요? N 그라인더. N글라인더를 기반으로 이제 네.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API 서버, DB 서버에 대한 병목 처리도 하고 이제 뭐 캐싱 계층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멘토링 경험이나 다른 팀원과의 뭐 지식 공유, 코드 리뷰 참여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자가 코드 리뷰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지식 공유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잖아요. 세 가지 다 다른 질문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멘토링 경험은 일단 저는 계속해서 좀 하고 있어요. 뭐, 대학교 후배들 혹은 지금도 JS 코드라고 하는 다른 팀에서 면접 멘토링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아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멘토링 경험은 그렇게 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팀원들과 지식 공유를 할 때는 주로 뭔가 스터디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무거운 그런 많은 양의 지식을 공유할 때는 어, 주로 문서로 남겨서 공유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지금 문서와 도구로 그 컴플런스를 쓰고 있는데 컴플런스 페이지에 뭔가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쭉 해서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뭔가 개발하면서 중간중간 알게 된 지식들, 그런 것들은 가볍게 슬랙 메시지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드 리뷰 같은 거는 일단 상대방이 어떤 PR 같은 걸 올렸을 때 첫 번째로는 상대방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지라는 마음에서 리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 내가 코드를 짰으면 이렇게 안 짰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다 접근하게 되면 되게 이게 약간 감정 싸움처럼 번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혹은 이거 이렇게 하면 별로 아니에요? 좀 그렇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그 해결 방법까지 좀 같이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리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이제 상대방 입장에 서가지고 네, 먼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있습니다. 좋은 그리고 태도입니다. 리뷰하니까 좀 나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스스로 코드를 잘 짜는 방법 같은 걸 좀 가끔 정리를 해보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막 내가 코드를 일단 짰으면 그거를 PR을 먼저 올려봐요. 근데 음, 그 오픈된 거 말고 드래프트 PR로 먼저 올려보는데 드래프트 PR로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GitHub PR 리뷰 창에 들어가면 실제 다른 사람 코드 리뷰하듯이 제 코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셀프 코드 리뷰를 먼저 한번 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아, 뭔가 네 이게 이게 그냥 내가 내 코드를 보는 거랑 나는 리뷰어다라고 이 감투를 한 개 씌우고 보는 거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엄격하게 내 코드를 한번 다시 리뷰해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코드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또 남들이 내 코드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또 네, 이렇게 한번 보자 보자 하면서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또 약간 팁이긴 한데, 그, 이제 리뷰어들을 좀 배려하는 것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PR 한 개 너무 많은 그 코드 변경이 발생하면 리뷰하기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쵸. 막 그 파일 체인지도 막 엄청 많고 이러면은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코드가 변경되는 양은 한 100 라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물론 넘는 적도 많지만 최대한 작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PR 본문에는 뭔가 이 부분을 좀 유심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체크 포인트 같은 것도 좀 작성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러면 리뷰어가 와가지고 이 PR을 보고 좀 헤매지 않고 그 체크 포인트 부분만 보면 내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리뷰하면 좋겠구나. 그런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이 코드를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하는 게 네,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잠깐 좀 질문을 더 드리면은 네, 그 혹시 이제 리뷰어를 이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어프로브드가 되면은 이제 PR 멀지드가 되는 방식이잖아요. 보통은 네. 보통 그러면은
어, 팀원이 한 뭐 5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네. 리뷰어가 몇 명 어프로드 되는 게 좀 적당할까요? 어, 일단 그건 서비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음, 저희는 그 좀 모듈화가 돼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의 코드도 좀 모듈화가 돼 있는데, 공통 모듈 같은 경우는 팀원 전체가 다 어프로브를 해줘야 나갈 수 있고요. 음,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은 그냥 한 명 이상만 어프로브 해주면 일단은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최대한 좀 하다 보니까 한 두 명씩은 필수로 어프로브를 해야 나가는 좀 그런 암묵적인 룰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명인데 좀 약간 코어나 약간 커먼 같은 거는 이제 전체적인 팀원들의 이제 리뷰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의 어떤 질문을 받아서 뭐 저도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런 것들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모호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번째 질문은 조금 모호하긴 한데 자 한번 카프카, 일라스틱 서치 이런 것들을 많이들 프로젝트에 넣나요? 예, 질문 있어가지고요. 네. 많이 넣으시나요? 많이들 네. 넣냐고 요즘 저도 통계치를 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경력자들은 보통 그냥 뭐 써봤으면 넣고 안 써봤으면 안 넣고 그런 것 같고 제가 본 바로는 신입들은 거의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게 약간 카프카나 엘라스서치도 있으면 뭐 쓰고 없어도 그만 약간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능 동작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필요해지는 그런 제품들인데 어, 네. 만약에 신입 취준 대상이라면 저는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카프카가 무엇이고 저게 어느 시점에 쓰는 건지 그리고 엘라스터치가 어떤 거고 어느 시점에 쓰는 건지 뭐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MySQL 같은 걸 쓴다고 하면 그 조건에 like 절 같은 걸 쓰면 그 어느 정도 검색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면 왜 느린지 그리고 뭐 아니면 풀텍스트 인덱스 같은 것도 제공되는데 그런 것들을 쓰면 또 어떤 점들이 개선되는지 네, 그 이상에서 뭐 엘라스서치 같은 걸 쓰면 또 뭔가 텀 단위로 그 역인덱스를 구성해가지고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면 왜 빠른지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뭐 좀 시스템 설계 같은 게 면접 때 나온다 하더라도 좀 유연하게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사실 이거는 프로젝트에 넣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고 약간 이제 지식 정도는 예제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학습한다. 뭐 역 인덱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아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네,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